고품격 표준국어 종합방송 우리말 아리아리. 안녕하세요. 문어발이 건범입니다. 안녕하세요. 재밌게입니다. 네, 오늘 저 돌비님은 한글날을 앞두고 한글날 행사 준비 때문에 너무 바빠서 일단 저희 둘과 배우리 선생님을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말 예. 땅이름학자 배우리 선생님 지금 예, 뭐 한글날, 한글날 네, 우리가 안녕하세요. 서울의 우리말 땅이름 토박이말 땅이름 지도를 저희가 네. 제작을 하고 있죠. 네. 네, 인쇄 넘어갔죠. 찍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지금. 그 인쇄 이후에 지도를 접는 과정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아, 접는 네. 거. 접는 게 시간이 이게 오래 걸리네요. 그거 자동으로 접대 아, 안 근데 돼요? 그게 아. 특수 접지 뭐 그런 네. 거라서 특수 좀 접지하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도 거기를 줄서 가면 있어가지고. 일주일이 네, 더 걸리죠. 걸린답니다. 거기도 바쁜가 그래서 보다. 접는 거를 우리가 아주 뭐 가져왔어. 예쁘장하게 접긴 좀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뭐 책 크기보다는 좀 작게 접을 수 그래서 있는 책 형태로. 접- 전체 크기 크기가 정도로. 얼마나 한대요? 작은 책 크기 정도. 전체 크기? 어. 전체 크기는 책 크기 인쇄면이 정도일 어떻게 거예요. 되죠? 전체 크기. 전체 아주 지도의 전체 전체 크기. 크기. 네. 아주 A4 전체 용지로 크기는 옆에 형제 기준에서. 넉 장? 여덟 신문지. 8장 좀 되나? 근데 신문지 크기 신문 편 크기. 그거 아니고 완전히 그냥, 편보다는 조금 작은 아, 네. 반만 접은 신문지. 가로 760에 네. 720에 560이었나? 아, 네. 아 760에 520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옛날에 가져갈 사람도 생각을 해야지. 너무 커도 그렇죠. 그렇죠. 접어서. 네, 네. 접어서 자, 접어서 그래서 드립니다. 어쨌든 네. 예전에 아니면 돌돌 말아가든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접혀 있는 건데 예전에 보통 네. 방에 붙여놓던 세계전도 네. 크기만 하다는 생각이 저는 이제 딱 그렇지. 드네요. 네. 그렇지. 적- 760에 520.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그거 가져가는 사람들은 책상 앞에 붙여놓고 그 두 네. 장을 붙여야 돼요. 앞뒷면으로. 저희가 앞뒷면으로. 뒷면에다가 목록을 조금 큰 글씨로 아, 넣어놨기 때문에 두 장을 가져가셔서 앞뒷면을 붙여놓고 아이들과 함께. 앞면만 붙여도 괜찮은데 아, 그렇죠. 앞면에 글씨 작은 목록이 조금 보기가 그래서 조금 좀 더 어려울 수 글씨 있죠. 큰 네. 글씨를 붙이겠다 이러면 한 장 더 뒷면을 해서 붙이면 됩니다. 두 장씩만 받아가면 아주 어차피 네, 뭐 네. 가족이 한 사람씩 들고 가면 그래요. 네, 두 장이나 석 장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그 안에 있는 땅 이름들이 이제 심어져 있는 그런 네, 땅 네. 이름들을 이제 전부 살펴봐야 되는데 네, 참 네. 아쉬운, 오늘 네. 어쨌든 방송에서도 어. 그런 내용을 좀 더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그렇죠. 좀 나누려고 예, 합니다. 그걸 중심으로 해서요. 예, 예. 그래서 강북하고 강남으로 나눠서 해도 좋겠고, 네, 네. 네. 그 뭐 시내 중심보다도 좀 외곽 중심으로도 좀 돌아서 몇 군데만 네, 네. 슬슬 그냥 예, 예. 네. 그러니까 산책하듯이. 여유롭게 좀 여행한다 치고 예. 네. 그렇게 갔으면 네, 좋겠어요. 네. 그러자면은 뭘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 우리 서울이 영역이 처음부터 이렇게 확장해 나갔을 거 아니에요. 자꾸 커져가지고 그렇죠. 작은 공간이었을 네. 텐데 예. 점차 넓어졌죠. 넓어졌죠. 네. 옛날에는 강남 같은 데는 서울 땅이 아니었고 광주 땅이나 뭐 과천 땅이나 과천 땅. 네. 이런 땅이었는데 예. 지금은 거기까지 갔고 네, 네. 또 이제 그 외곽으로 나가면서 저 양주 땅을 다 거의 많이 먹었어요. 아, 경기도 양주. 네. 땅. 그리고 제일 많이 서울로 편입시킨 부분이 아마 고양군일 것 같아요. 네, 네. 왜 그러냐면 서울의 외곽지대의 반 이상이 고양군이었으니까 참 한 바퀴 뺑 이 돌아가지고 서쪽은 거의 다 그러면 이제 고향 땅이었겠네요. 서쪽 남쪽 서울의 서쪽 남쪽까지. 예, 심지어 아, 거의 거의가 아니라 잠실까지도 아 그래요. 그러니까 선생님. 한 바퀴 이렇게 아. 휘는 거죠. 뭐 11시, 10시 시계 방향으로 보면은 9시 해가지고 네. 5시 방향까지. 아, 이렇게 시계로 돌아가지고 봤을 시계로 때 봤을 우리가 때 9시부터 그렇죠. 5시까지. 그쪽은 사실 강남쪽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남서쪽.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예. 여기가 무슨 고양군이냐 그러는 거죠. 아. 그러면 옛날에 내가 이제 행정구역을 정할 때 그런 식으로 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서울이라는 것은 도성 안만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 네. 조선시대 때 했으니까 그렇죠. 그 일단 성문 바깥에는 다 그냥 경기도죠. 서울이 아니고 네, 네. 네. 뭐 한때는이 아니라 일제 시대만 하더라도 서울이 이 경성부가 네. 경기도 경성부지 아, 예. 별도의 경성부가 아니에요. 네, 네, 네. 경기도 내의 경성이에요. 아,
그러니까 완전히 이 서울이라는 것은 독립지자체가 아닌 것이죠. 네. 그런 상황으로 본다면은 사실은 우리가 서울 땅 이름 얘기를 한다지만은 사실은 고양군 얘기, 양주군 얘기, 또 과천군 얘기, 네. 광주군 얘기 이런 얘기를 하는 폭이 될 거예요. 네. 외곽으로 한다면 네, 네. 한다고 하면은 그래서 그 전에 서울 변천 지도를 갖다가 이렇게 보니까 네. 참 재밌어요. 처음에는 달걀 모양으로 타원형으로 요게 서울이에요. 네. 네. 그러다가 이제 풍선우에다가 입을 대고서 후 불면은 커질 거 아니에요. 예, 예. 네. 그럼 커지면 사방이 다 커져야 되는데 네. 외곽이 다 커져요. 그런 게 아니라 한쪽만 커지는 거야. 네. 아. 한쪽만. 음. 퀴즈. 어느 쪽으로 이렇게 혹처럼 튀어나가면서 자꾸 불어나갔을까 이런 얘기지. 근데 네. 그게 일제 때가 가장 심했는데 그렇게 네. 불어나간 게 네. 일제 때 불어나간 건데 사실은 일본인 중심으로 일본인들의 거주지나 뭐 활동 공간 그렇죠. 그 위주로. 중심으로 네. 퍼져나간 거죠. 그럼 아무래도 뭐 남쪽으로 좀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잘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남서쪽으로 간 거예요. 네, 네, 네. 남서쪽으로. 그러네요. 그럼 지금으로 치면 어디가 되느냐면 용산 용산. 일대지. 예, 예. 용산 일대지. 그러고 나서는 이제 강을 안 넘어갔죠. 처음에는. 네. 근데 이제는 너무 많아지니까 영등포까지 나가는 거야. 그런 동안에 이쪽 뭐 동북 쪽이라든지 동쪽이라든지 이쪽은 안 늘어나고 있었어요. 네. 여기가 네. 이게 나중에 들어왔지. 용산 쪽이 중심으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한쪽으로만 쭉 퍼져 나갔어요. 지도를 그리면 네. 그래요. 이렇게 네.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영등포가 강남으로 첫 번째 지역이 되는 거예요. 서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이 서울은 네. 퍼져나간 그 영역을 갖다가 네. 자꾸 서울이 커졌다고 하면서 사방으로 커졌다. 이건 맞긴 맞는데 예. 시대별로 보면은 제일 먼저 퍼져나간 건 남서쪽으로 치우쳐 나갔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겠네요, 진짜. 그러면 우리가 강남 하면은 지금은 우리가 강남구, 서초구, 뭐 송파구 이런 데를 얘기를 하는데 네. 첫 번째 강남 지역은 그쪽이 아닙니다. 아, 그럼 영등포 쪽. 영등포죠. 아, 그게 첫 번째 강남이에요. 그러네요. 그쪽에 이제 일본인들이 공장을 세우고 그래가지고 거기 방직 공장이 예. 많이 생기면서 네. 심지어 그 물레동이라는 이름까지 물레동. 나왔잖아요. 네. 물레동 선생님 그럼 그 뭐 공장 이런 거 그거 관계 있는 방직 건가요? 공장하고 관계가 방직 있어요. 공장. 그게 네. 다 물레하고 뭐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뭐 경성방직이라든지 이런 큰 네. 공장들이 많으니까 네. 일본인들이 많이 가서 산 게 아니고 그 음. 방직 공장에 쓰는 그 직원들이 되게 여직원들입니다. 네. 전부 거의 다 여직원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 여직원들이 출퇴근하기가 나쁘니까 그리 이사들을 간 거야. 네. 그러니까 영등포가 갑자기 그때부터 인구가 불어요. 음. 방직 공장이 생기면서 네,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영등포 쪽에 이렇게 뭐 대림동, 물레동, 뭐 양평동 이쪽으로 그냥 엄청나게 인구가 불어 나가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 영등포 같은 것도 지명을 보면은요, 길영자, 네. 등, 네. 오를 등자, 네. 개포자 이렇게 해서 영등포인데 네. 유출을 해보면은 사실은 옛날 이름이에요. 진등계라고. 진등계.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그걸 확장해서 얘기를 하면 진등계가 긴 등계죠. 긴 긴 등계. 등계? 예. 조금 이제 이름이 거의 나오죠. 등은 등마루식의 그 네, 높은 산등성이처럼. 지역이고 네. 네. 지는 길다는 얘기고 길다. 길다. 개는 물가라는 얘기고 결국은 한강을 끼고 있는 그 아. 긴 등성이에 이루어진 지역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진등계예요. 진등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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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쪽 온 사람이 누가 식당 이름을 쳐달라 그래서 진등계 이름을 쳐줬더니 아, 예. 네. 이걸 못 붙이겠다는 거예요. 개가 들어가서 그런가요? 예, 그렇기도 하고요. 네. 사람들이 진등계 그러면 뭐 모르고 외기 힘들고 그런데요. 좋긴 이름이 좋다고 어려워서. 그 사람도 네. 그걸 썼으면 좋겠대. 네. 사실은 지금 진등계 아주 괜찮은데. 너벌섬을 갖다가 여의도를 갖다가 너벌섬을 제가 유추해놨잖아요. 네. 네. 그런 다음에 너벌섬이라는 이름을 단 기관 이름이나 또는 네. 식당 이름이나 이런 게
그쪽에 네. 여의도 쪽에 많이 생겨버렸어요. 네, 네, 네. 그런 게 많이 생기면은 지명이 살아나요. 그렇죠? 그렇죠. 결국은 그 시설물 이름이 지명을 이렇게 올려줘요. 네, 올려놔줘요. 네, 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강북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나가면서 이렇게 갔는데 그렇게 간과 동시에 조선 시대에는 이 서울 이렇게 한성 안에 이렇게 도성 안에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 안에 요거는 도성으로 잡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조선 거의 말쯤 와가지고요 조금 넓힙니다. 그래가지고 그땐 어느 임금 때인가 야 여기만 서울이 아니다. 네네. 조금 더 넓혀가지고 그 문박 지역의 심리를 지정을 해요. 심리. 아, 심리. 네. 심리까지. 아주 정확하게 심리예요. 4km. 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성저 심리 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아, 성저 심리. 그냥 성저 저는 성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얘기하고 네. 갔거든요. 심리하면 심리까지다 이거죠. 이렇게 경계선을 이렇게 쫙 해가지고 이것을 갖다 한성 네. 이렇게 한 거죠. 한성부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참 재미난 게 거기 지나가는 부분이 한성으로 들어온 부분은 지금으로 치면 땅값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네. 근데 벗어나면 땅값이 안 오르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외곽 지역이 돼버리니까 네. 우리도 놓으면 하는데 이게 못 올라가겠는 거야. 그래서 요거 조금만 선을 이렇게 더 잡으면 우리 마을까지 들어가니 여기까지 놓주시오 하고 네. 민원 비슷한 의견을 나라에다 제시를 한 모양입니다. 그런 네. 일이 많이 일어났겠네요. 많이 일어났겠죠. 이렇게 네, 하니까 우리까지 놓줘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놓준 데가 있어요. 그게 수유리 쪽인데요. 뭐냐면 오리를 놓주는데 여기는 예외적으로 오리를 놓줬다 이거야. 예외적이라는 건 어떤 예외적인 조치냐. 보태가지고 어떻든 좋다 이거야. 그러면 더할 가짜를 넣게 되겠죠. 네. 그래서 앞에 가짜가 들어가요. 그리고 얼마를 놓줬어요? 오리를 놓줬어요. 오리. 가오리가 된 거예요. 가오리. 예. 기자들이 아직도 이 가오리라는 이름을 압니다. 저 수동 바깥쪽에 보면은.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가오리가 뭐 마을이 가오리처럼 생겼느니 예. 뭐 가오리가 많이 났느니 하는 얘기들을 하는 거야. 어떻든 간에 이름이 가오리가 돼버리니까는 사람들이 네. 가오리를 생각하는 거지. 그럼 거기 선생님 네. 위치가 수유리 있는 쪽이었나요? 그렇죠. 수일이 그 바깥에 네네. 가오리라는 데가 있어요. 그게요. 음. 그거는 오리를 더해줬다는 건데요. 그러네요. 네. 근데 성저 심리까지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싹기줄을 쳐서 뭐 심리라고 이렇게 경계선을 표시를 한 게 아니라 네. 어떻게 경계 표시를 했을까요? 글쎄요. 표속을- 말뚝을 박았습니다. 그렇죠. 아, 말뚝 표지선. 비슷한 네. 표속을 세운 거죠. 그리고 딱딱 세우면서 뭐라고? 성저 심리, 성저 심리. 그러니까 성저 심리 거기까지 와서 이쪽은 서울, 요 바깥은 이런 경기도 이렇게 되어서 성저 심리 그런 거예요. 근데 성저 심리 지역에서 여기는 바깥에 있는 오리를 더한 지역 아닙니까? 네. 거기도 세운 거예요. 왜? 가오리. 오리를 더해서 가오리 이렇게. 아, 그러니까 그냥 계속 쭉 읽어버리면 가오리가 돼버리는 거고. 그렇죠. 가오리가 되죠. 그리고 우리가 들으면 그냥 가오리가 돼버리니까 네. 무슨 물고기 해산물에 가오리로 생각하겠네요. 네. 해산물의 가오리처럼 이렇게 여기게 되는 네.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 수유리 쪽이요. 땅 이름 재미난 게 많아요. 아. 거기 이제 한내가 이게 흐르잖아요. 네. 네, 그 한네. 한내로 유입하는 또 지류들이 있는 거야. 네. 예를 들면 무슨 쇠기내 뭐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이 이런 게 정릉천 지금 뭐 그런 거죠. 거기 산이 많으니까 이제 아무래도 맞죠. 예. 골짜기마다 오는 예, 내가 그래서. 많으니까 이 한내라고 하는 내를 중심으로 해서 북한산 쪽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엄청 많았어요. 네. 이게요. 네. 예.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좀 들어오는 그 물줄기마다 전부 이름이 있는 거예요. 예. 네. 네. 근데 사실은 그 아녀자들이 예. 아낙네들이 빨래를 하는 게 큰 강가가 아니고요. 네. 대부분 그렇죠. 절절절절 흐르는 아, 그런 데가 네. 빨래를 하거든. 그렇죠. 근데 북한산 자락에 보면 너럭바위가 많아요. 네. 이 너럭바위가 뭔 줄 알아요? 넓다란. 그렇죠. 네. 네.
바위가 이렇게 넓게 퍼져가지고 미끄럼틀처럼 이렇게 쭉 내려가 있는 거. 우리 산에 가면 그런 데가 많아요. 예, 그런 게 예. 너럭바위거든요. 그 아래쯤 되면 돌 하나 갖다 놓고 물을 흐르는 데다가 거기에서 빨래하면 빨래하는 거예요. 네. 그런 지역에 아낙네들이 모여서 빨래를 했다 이거죠. 네, 네. 근데 그 근처에 이제 마을 이름이 그 빨래를 하는 고을이라고 해가지고 수일에 빨래골이라는 이름을 빨래골. 많이 알아요. 사람들이 아. 빨래골을 많이 알아요. 사람들이. 아. 그게 이제 한내의 지류에 있는 네. 그래서 그 이름이 빨래골이에요. 그게. 네. 근데 그런 이름들이 사실은 그래도 그 기사들이 조금 옛날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빨래골을 알아요. 빨래골 가자고 그러는 사람 지금도 알거려. 네, 네. 그리고 그 근처에 오면은요. 미아리 이제 조금 더 내려와서 미아리가 있잖아요. 네, 네. 거기 가면은 그 샘이 하나 있어요. 그 북한산 자락에. 근데 샘이 그것이 작은 샘이라 그랬든지 소나무 사이에 샘이라고 그랬든지 그 샘 이름이 뭐냐면 솔샘이에요. 솔샘. 예, 예. 네. 저도 그 이름은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예, 예. 그래서 거길로 지나가는 이 길 이름이 지금은 솔샘길입니다. 맞아요. 네. 솔직히 그 이름이 제가 운전하고 가면서 예, 제가 직접 운전한 건 아니지만 운전자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솔샘길. 야, 이거 이름 그렇게 좀- 해서 이제 작은 길을 갖다 솔샘길 이렇게 붙이면 좋은데 네. 조금 내려와가지고 근데 그게 뭘로 바뀌면 송촌로 뭐 송촌으로 또 바뀌어버리는 아. 거야. 참. 한자로 또. 참 마음이 아파요. 네, 한자말로 그냥 뭐 그냥 바뀌는군요. 솔샘길하면 더 아름답고 좋은데 네. 그럴 네, 때 뭐 그렇죠. 솔샘길이 아니고 송촌로 뭐 이래버리니까 네. 그 솔이 사실 소나무 솔은 아니지 않습니까, 선생님? 그렇죠? 작은 전에 데라는 얘기지. 말씀하신 또 작은 오솔길 데. 할 때 네, 그 솔. 그런 거죠. 네. 그 수유동 쪽이 그렇게 그 물과 관련된 이름들이 아기자기한 게 많은 그러네. 거죠. 네.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했던 그 한내가 그 대표적인 얘기 아니에요. 네. 한내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서울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그럼 저 의정부 이쪽에서 내려온 그렇죠. 건가요? 의정부에서부터 시작돼요. 그게요. 그 의정부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 내가 처음에 시작될 때는 내가 아주 작죠. 네. 그래서 지금도 그 의정부에 가면은 거기에 한천로 또 어디는 중랑천이라고 거기다가 박아놓은 데가 있어. 네. 아니 중랑천이 여기도 중랑천이야? 서울 사람들이 거기 와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네. 사실은 원래는 중랑천이죠. 왜냐하면 중랑천이 최상류니까. 네. 그게. 그래가지고 도봉동 쪽으로 해가지고서 넘어오는 긴 내잖아요. 예, 예. 얼마나 길게 내려와요. 그러네요. 네. 진짜 그래가지고 길게 구가 내려오네. 무려 네. 5개의 예. 구가 중랑천이 걸쳐 있대요. 그래서 중랑천 개발을 할 때는요. 5개의 구청장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어디에 뭐 만들고 뭐 길게 만들고 할 때 나왔으니까. 네. 왜 그러냐면 그거 다 걸쳐놓은 예를 들면 중랑구도 걸치고 뭐 성북구도 걸치고 쫙 강북구도 네, 걸쳐 쫙 네. 걸쳐 있거든. 그 중랑구 저 중랑천이 걸쳐 내려오니까. 네, 네. 근데 근데 역시 선생님, 그 저기 잠깐 그 복습 한번 다시 하면 이 한내가 중랑천으로 바뀐 거. 그래 그게 네. 한천이기도 하고 중랑천이기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네. 예, 잘 보신 건데 네. 사실은 한천이지. 네, 네. 그래서 그 한천이라는 이름은 중랑천의 상류 쪽에서 주로 불렀어요. 사실은 중랑천 하류 쪽에서는 한천이라고 안 불렀어요. 네. 그러나 일단은 중랑천 본줄기에 있는 이름이잖아. 네, 네. 우리가 동강이라고 하는 게 특별한 강이 아니잖아요. 네, 한강이잖아 한강에 그게. 그쵸, 상류 네, 쪽이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렇죠. 그 부분이 한천인 거야. 그 네. 부분. 근데 그 한천 유역에가 들이 굉장히 넓거든. 네. 그 북한산하고 사이 그 부분인데요. 오른쪽으로 수락산, 불암산 이런 네, 산들이 네. 보이는 그 네. 넓은 지역에 그쪽으로 가다 보면은 그 넓은 들이 보입니다. 네, 네. 그 들에 지금 아파트가 생긴 거지. 네. 그래서 그게 무슨 그 상계동에 아파트가 많이 들은 게 예, 그게 예. 전부 그 들에 생긴 거예요. 예, 예. 그 들판이 얼마나 넓은지 들 이름이 따로 나온 거예요. 마들. 그렇죠. 예, 예. 그죠? 그렇게 나오잖아요. 네. 이렇게 마들에서 마가 뭐죠? 크다는 얘기거든요. 크다. 예, 마가 크다는 얘기니까 마들 이제 한자로 쓰면 대평 이런 뜻인데 네. 그 마들 여기 이름도 마들 여기 있죠? 네, 네, 네. 그렇죠? 네, 마들요. 예, 그렇게 해서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가 이러한 그 옛날 이름이 사라지는 걸 막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시설물 이름에 붙이는 거야.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네. 시설물 이름에 붙이면은 영안에 사라지지 않아. 그렇죠. 네. 예.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그러니까요. 하니까. 예. 그러니까 딱 붙으면 그 이름이 그냥 예. 살아나는 거죠. 네, 네. 그 단고개 역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네. 그쪽에 네. 이제 단고개 역이 있어요. 네. 그게 그 4호선 종점인가 그런데요. 그렇죠. 네, 네. 예, 그 단고개라는 이름 때문에 단고개가 살아나 버렸어. 그런 게. 그렇죠. 예. 이제 그 시내 쪽에도 더러 그런 게 생긴 곳이 많죠. 뭐 애호개라든지 말이죠. 예. 이런 거요. 네. 뭐 버티고개 역이라든지 예, 예. 이런 네. 역 이름이 사실은 시 중심에 있는 그런 이름들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름을 이렇게 살려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서울에 많은 그런 이름들을 갖다가 지하철역 이름도 그렇게 바꿔나갔으면 처음부터 좀 그렇게 만들었으면 물론 이제 또 좀 뭐야 좀 아주 일반적인 정보를 또 어떻게 제공해 줄 거냐 길 찾는데 이런 문제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은 곳들에는 좀 옛 이름을 그렇죠. 땅 이름을 갖다 붙이면 훨씬 예를 좋았을 들면 텐데. 도남역 뭐 이런 식으로는 할 수 있죠. 그런데 네. 이제 도남동이 옛날 이름이 대놈이잖아요. 아, 네. 대놈. 대놈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한글학회 지명 충남 같은 데 보면은 사실은 좀 억지풀이가 많고 조사가 초기 당시에는 조금 미흡했던지 그렇죠. 예. 그게 억지 이름으로 나와가지고 대놈이 넘어와서 네. 그렇게 풀이가 됐다고요. 떼놈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대놈이 그게 이제 중국인을 그렇게 그러게요. 얕잡아 이르는 말인데 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예, 풀이가 원래 그 뜻이 아닌데. 아니죠. 예. 그런 거 아니고 예. 대 이건 사실은 산이고 예. 단 하나 이것은 지금 산을 넘는다는 단순한 그 고개 이름일 뿐인데 산고개 이런 말이군요. 예 그런 건데 그걸 그냥 되를 갖다가 중국인하고 중국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버리니까 아마 중국인들이 그걸 보면 화날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부르면은, 발음이 예. 세지면서 아마 예. 그렇게 생각했나 그래서 봐요. 저는 나의 이 땅 이름 풀이 이 주장이 나 하나의 주장이긴 하지만은 네. 요게 조금 퍼져나가기를 바라고 예. 좀 나중 사람들이라도 연구하는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지. 네. 내 주장이 100% 옳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는 네. 않겠어요. 하여 뭐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변하는 과정이라는 건 예. 정말 어떤 때는 추적하기가 정말 어려운 그러니까요. 일이 무너미도요. 수율이라고 나와가지고 물 숫자에다가 넘을 유자가 나왔어요. 네네. 그대로 해석을 해보는 건데요. 물이 넘는 고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물은 고개가 없어요. 돌아가게 그건 돌아가는 거지. 네. 여기에서 우리가 무너미가 무너미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모음도 바꿨을지도 모르고 자음이 어떻게 탈락됐을지 첨가됐을지 이걸 생각하면서 어원적으로 밝혀내야 돼요. 네. 그러면 다른 데 있는 무너미하고 함께 모아놓고 연구하면 돼.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럼 여긴 이래서 나왔나? 그 어딘가 보니까 모노미가 나오고 메노미가 나오고 이러는데 이게 다 같은 이름인 거야. 그럼 무는 여기서 그걸로 보지 않고 이건 산으로 봐야 봐야 되겠지. 되는군요. 근데 그걸 갖다가 물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어원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그래도 지명을 연구하는 데에 이게 아주 그 기본적인 요소라고 저는 봐요. 네. 예. 아마 이번에 이 땅 이름 지도를 나눠주면서 또 풀이 같은 거를 이렇게 덜어보면서 조금씩이라도 이래서 그렇지 그건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네. 요번엔 그 저기에 가오리는 안 들어갔죠? 네. 그거는 이제 네. 우리 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렇죠. 안 넣는데 맞아요. 예, 네. 한자 말이지 사실은요. 맞아요. 네. 그러나 그렇죠. 우리 말 같아. 근데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해서 생각하는 것 같아. 아마 빨래꼴로 들어갔을 거예요. 빨래 꿀참 이름 아주 정겹습니다. 그거는 아낙네들의 그 옛날에 빨래를 했던 지금 뭐 세탁기가 있으니까 지금 빨래꼴이 필요 없고 빨래가 필요 없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이름들이 아마 우리 후세대들이 나중에 가서 엄마 빨래가 뭐야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세탁기 맞아요. 그래 그죠? 세탁기를 쓰면서 뭐 세탁하자 뭐 이런 말을 자꾸 쓰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빨래하자라는 말을 세탁기 돌린다 이러지 빨래한단 말을 심지어 지금요 줄어들죠. 어르신들도요. 네. 야 그 옷 좀 세탁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게요. 세탁이라는 그분들은 말을 옛날에 쓰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던 분들이 아니야. 네. 옷 좀 빨아 그랬지. 그래요. 그런 그렇지. 식으로 말이 세탁하는 사라져. 소리가 언제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말이 네. 한자말에 치여 죽는 아주 대표적인 예죠. 그런 게. 예. 그나마 남아 있는 게 빨래방. 빨래 넣는다. 빨래방이라는 넣는다 할 게 때는 생겨가지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빨래 넣는다 정도, 갠다. 네, 빨래 갠다. 그리고 이제 빨래 넣는다. 빨래방이라는 간판을 내건 그런 또 업소들이 있어서. 그 있어. 근데 이제 공동 세탁장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아, 빨래 네. 그걸 세탁기에 보면은 그 메뉴들이 있잖아요. 메뉴들. 네. 그 메뉴들에 보면 빨래 말림 네. 뭐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 건조 이러지 말고 말이죠. 네. 그렇게 하면은 그 빨래라는 걸 사람들이 알고 좋을 것 같잖아요. 그 빨래 같은 이름이 사라지는 건 저는 아쉬워요. 그러게요. 예. 그렇죠. 예. 그런 말들은 진짜 좀 뭐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부엌이란 말도 자꾸 이제 주방, 네. 그 다음에 또 뭐 식탁이 있는 그런 저리로 이제 하다 보니까 주방과 뭐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부엌이란 말은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방에 밥상 갖다 놓는다는 말은 없어졌고 그렇죠. 주방에 식탁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주방이 있는 그 집은 집이 아니고 가옥이나 하우스고 네, 그렇게 다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연결이 그런 식으로 그렇게 이게 돼버리는 사실 거예요. 이렇게 말이라는 게 저도 이게 느끼지만 끼리끼리 어울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주방이란 말을 쓰면은 이제 식당이란 말, 가옥이란 말을 쓰는 그러니까 쪽으로 어렵지요. 그렇죠. 방향이 가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멋진 집을 지어놨어. 네, 거기다가 꽃밭을 마련했어. 네. 마당에다가. 네, 네. 누가 그걸 꽃밭이라고 그럽니까? 가든이라고. 그냥 가든 아니면 정원이에요. 정원, 그렇죠. 화단. 네. 네. 야, 겨우 꽃밭 있냐? 우린 정원 만들어놨어.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꽃밭은 네. 작고 정원은 큰 거예요. 네, 이게 그런 식으로 마당은 자꾸, 작고 정원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말은 작은 거, 그리고 그런 한자 말은 큰 거. 작고 뭐 싼 거, 뭐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또 영문은 더 큰 거, 네, 더 네. 고급적인 거. 그렇죠. 이렇게 느껴지는 이 세태가 이렇게 돼버린 네, 거예요. 꽃밭, 정원, 가든, 그래서 뭐 소젓, 우유, 밀크. 뭐 이런 여기 이름을 제가 여기 이름 이제 재정위원회였잖아요. 식으로. 네, 네. 그래 네. 나가잖아요. 네. 이름을 붙이는데 우리 말로 붙이는 걸 갖다가 주민들이 싫어하고 있어요. 네. 왜? 땅값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대학자를 붙여달래요. 네. 무슨 그러게요. 공원자를 붙이든지 그러게요. 이래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그게 아니 됩니다 이게. 참 학교 이름도 그렇고요. 그러게요. 참. 참. 그런 면에서 이제 이름에 남아 있는 그 우리말의 뿌리 네. 이런 것이 사실 다시 잘 이렇게 틔워져서 네. 더 다용도로 쓰이고 네. 쓰이면서 그게 이제 새말을 만드는데도 보탬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여전히 우리가 그냥 한자어만 이용해서 말을 만든다든지 또는 이제 외국어 영어 그냥 그렇죠. 쓰게 되는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건 이제 어른들부터가 아니라 어린이들부터 심어 가지고 네, 걔들이 네. 그렇게 배워나가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여러 위원회에 지금 그 위원으로 위촉이 돼 있지만은 네. 가장 내가 그래도 신중을 기하고 보람되게 느끼는 데가 뭐냐면 교명재정위원회예요. 아 교명. 왜 학교 그러냐면은 이름? 그건 어린이들의 유치원 이름, 네. 학교 이름을 갖다가 짓는 거예요. 음. 그런 위원이 된 게 아주 그래서 그 위원이 지금 10명 되는데 네. 10명 중에서 2사람이 예. 우리말 쪽으로 주로 나가가지고 네. 그 학교 이름, 유치원 이름이 거의 다 우리말 이름이에요. 그 중에 네. 이제 한 교수 이름이 나하고 같이 있고 보조를 맡으는 사람이 전우용 교수라고 아, 네. 한국학연구소의 네. 그 네. 교수예요. 네. 저하고 짝짝꿍이 잘 맞아요. 오, 그렇게 네. 돼가고 있습니다. 전우용 교수. 전우용 교수. 네, 네. 네, 네. 알고 지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서울 슬슬 산책하면서 제가 지금 이제 그 솔샘길은 우리가 사실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 이름이긴 한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이름들이 좀 살아남고 다시 뭐 너벌섬도 언젠간 또 여의도를 아예 대체할 예, 그런 날이 되겠죠.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오겠죠. 뭐 여의도 물론 이제 상당히 국민들에겐 중심이 돼 있는 말이긴 한데 또 기다려 봐야겠죠. 조금 실은 걸릴 것 네, 같은 네, 네,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선생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1443년) 세종대왕께서
알지 못한 백성이 해 28자 한글을 창제하셨으니 훈민정음이로다. 세상의 모든 소리들을 담을 수 있는 글, 가르치는 바른 소리 뜻을 이어가 수많은 이들이 가꾸기 위해 노력하니 참 맑을 사리로다. 읽어도 보고 쓰기도 하고 참 편한 글 또 참 편한 말 이젠 아름다운 말 생각할 우리 시대. 아이아리 여러 가세 참 맑을 사리 참 맑을 사리 살게 하니 훈민정음이로다. 아이아리 여러 가세 참 맑을 사리 참 맑을 사리 하다 보면 평등 인권 세상. 어느새 깊숙이 퍼져 있는 비속어 한자 외국어 우리 세상 안전 크게 해친다네. 자동 제세 동기 읽기도 어렵다네. 쉽게들 바꿔보세. 어려운 법 용어 한글인데도 모르겠네. 뭐지? 우리말이 있는데도 불평등 세상. 해태하니 뭔 소리고 보태는 뭔 소린지 쉽게들 바꿔보세. 안 써도 되는 외국어들과 암호 같은 요새 줄임말 조금만 참아보길 지켜갈 우리 시대. 아이아리 여러 가세 참 맑을 사리 참 맑을 사리 살게 하니 훈민정음이로다. 아리아리 여러 가세 참 맑을 사리 참 맑을 사리 하다 보면 안전한 세상. 아리아리 여러 가세 참 맑을 사리 참 맑을 사리 살게 하니 훈민정음이로다. 아리아리 여러 가세 참 맑을 사리 참 맑을 사리 살게 하니 훈민정음이로다. 우리말 아리아리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한글문화연대였습니다.